정말 끔찍한데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신원영 군 그 어리고 해맑게 웃던 사진 속 얼굴 그냥 금방이라도 웃고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끔찍하게 죽어간 이 어린이에 대한 현장 검증이 어제 있었습니다. 살인사건을 저지른 피의자의 얼굴 계모하고 아버지였습니다. 살인사건으로 아마 검찰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굴 여러분 보셨습니까? 옆에서 팔짱 끼고 가는 형사들, 경찰들 얼굴만 보이지 법인으로 보이는 피의자의 얼굴은 가려져 있습니다. 마스크로, 모자로. 이거 옳은 일인가요? 자, 수어경찰서 강력팀장을 지내신 경찰대 외래교수 백기종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니, 이런 사건이 여러 번 다 다뤄보시고 현장 하시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정말 분노스럽고 많은 수백 건의 그런 끔찍한 강력 사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친자식을 더군다나 계모랑 함께 동거녀나 계모랑 함께 살해하는 이런 사건은 정말 이렇게 인터뷰하거나 방송에 출연해서 말할 때도 가슴이 아픈 그런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락스라는 건 참 목욕탕 이런데 지저분한 거 여러 가지 그냥 균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청소하는데 그거를 그 어린이 몸에 끼얹고 찬물 끼얹고 도대체. 근데 이런 인간들의 얼굴을 왜 공개하지 않는 겁니까? 네, 이게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원영이의 누나, 또 하나의 피해자인 원영이 누나, 지금 10살 된 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딸도 지금 피해자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가정 내에서 가족 간에 일어나는 범죄는 이런 끔찍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얼굴을 공개했을 때 이 아이, 그 남아있는 딸 아이, 그 누나의 평생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라기보다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위한 그런 측면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동범죄 그 처벌에 관한 특례법하고 또 그 상충하는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피해자에 대한 그런 그 보호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가족 간의 범죄는 사실 얼굴 공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물론 법에는 충분히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 때문에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죠. 그런데 저는 거기에 좀 이의가 있는 게 어차피 본인들이 다 인정했잖아요. 자기들이 잘못한 걸. 그래서 몇십 년을 살던지 더 극형에 처해질지 모르겠는데 누나는 지금 10살이지만 그 뉴스를 보지 못하게 할 거예요. 할머니나 친엄마나 또는 아동보호센터나. 근데 그거 공개한다고 해서 공개 안 한다고 해서 충격이 적을까? 작을까? 그런 어떤 논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얼굴을 공개함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경고, 그런 어떤 행태를 마음속에 두거나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응징을 하겠다, 경고성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정말 그 얼굴과 실명을 공개함으로 해서 예방 차원도 충분히 된다는 그런 측면이 강하죠. 하지만 결국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가족 간에 일어나는 가정 내 범죄는 끔찍하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어떤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결국 가정에서 일어난 가족 간의 범죄는 얼굴을 공개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관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뻔뻔한 그런 얼굴을 좀 보이고 마지막에 겁나서 벌벌 떠는 그런 표정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옆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 얼굴만 오히려 뚫어지게 보게 되니까 뻔뻔한 얼굴을 보면서 범죄적 심리가 좀 있는 사람들한테 연상시켜서 그걸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나 선진국에서는 거의 그 법적인 그런 제도적 그 보안 뒷받침이 없더라도 얼굴을 수십 년간 공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우리도 정말 그 어떤 한 가족의 또 다른 가족의 피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얼굴을 공개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어떤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문화 정서상 또 가정에 일어난 가족 범죄 이런 측면은 아직은 공개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지금 우리 하고 있죠. 가족의 문화는 이미 무너진 것 같고요. 동방예의주국하면 옛날에 곰팡이 나는 얘기라고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그래도 지 자식을 지 새끼를 저렇게 했는데 네. 자 이번에 이제 보면서 그 계모의 경우는 무슨 뭐 모바일 게임하고 뭐 홈쇼핑에 뭐 6천만 원, 몇 천만 원 썼다고 네. 말하자면 집 밖에 나오지 않고 오히려 그런 일만 했다는데 이런 사람들이 은둔형 외톨이라고 보나요? 그렇습니다. 네, 범죄를 이제 저지를 네. 특성이 있나요? 네, 그 경찰의 그 수사, 통신 수사나 휴대폰 수사를 보면 네. 남편과 이외의 다른 사람하고는 전혀 통화 기록이 안 나왔습니다. 아, 네. 사실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그 롤리 울프, 네. 애로운 늑대라는 얘기 있죠. 네. 은둔형 애토리가 본인 자신에게는 굉장히 충실하고 네. 어떤 그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네. 8개월 동안 6천만 원의 게임 아이템이라든가 홈쇼핑을 했죠. 네, 네. 그런데 아이에게는 정작 그 지역 센터장 증언이 나왔죠. 네, 네. 한 달에 2만 원 하는 우유값도 내지 않았고, 네. 그다음에 김밥을 하루에 한 끼를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마트에서 사가지고 김밥을 하루에 한 끼밖에 주지 않거나, 네. 또 원영이가 사망하기 4일 전에는 국가수 부검 결과 위 속에 내용물이 하나도 안 나왔죠. 이게 4일 동안, 예. 4일 동안 굶겼다는 거죠. 그래서 영양실조, 저체온증, 그다음에 네. 다발성 피하출혈이 사망 원인인데,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은둔형 애토리들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 중에 하나는 그 아이들이 냉장고를 자주 연다고 테이프로 문 열게 손목에 테이프를 감아놓은 이런 인간들도 부모라고 있더라고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아유, 이 계모 같은 경우도 네. 2013년 6월 달부터 동거를 하면서 네. 그 누나하고 그다음에 원영이를 학대한 행위가 네. 지금 최근에 밝혀졌죠. 자, 이런 측면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참 그 친아버지가 네. 어떻게 그걸 알고서 방치하고 큰일 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두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전 부인에 대한 그 애증, 미움 이런 게 있고, 현재 지금 누나는 할머니한테 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원영이가 없으면 네. 정말 우리 둘이는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 그런 생각을 저변에 심리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부인이 하는 학대 행위, 계모죠. 부인이 하는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네. 어떤 그 미필적 고의성을 가진 네.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네. 결국 부부를 둘이 다 살인죄로 기소 의견 송치를 했는데요. 네. 아마 이런 부분이 법원에서도 상당히 치열하게 법리적인 논쟁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네. 적어도 계모는 수사 경험칙상 보면 계모는 미필적 고의나 부작위한 살인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런 사건이 없어야죠.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을 지내신 경찰대 교수 백기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